오늘 소개해드린 켈트너 채널과 RSI 조합은 차트에서 아무 반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등만을 골라내는 전략입니다. 타점이 늘 애매하게 느껴졌던 분들이나 가짜 반등에 자주 속아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전략을 꼭 차트에 직접 적용해서 여러 시장과 여러 시간봉에서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소차트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개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소차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도대체 반등은 어디서 잡아야 될까? 방향은 맞게 보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더 밀리거나 조금 기다렸을 땐 이미 반등이 끝나 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타점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에서 반등 구간을 비교적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켈트너 채널과 RSI를 활용한 전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해외 선물처럼 변동성이 빠른 시장에서 단기 눌림목이나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켈트너 채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에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 밴드 폭은 표준 편차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이 켈트너 채널은 중심선에 지수 이동평균선, 그리고 밴드 폭은 ATR, 즉 실제 평균 변동폭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켈트너 채널의 가격은 실제 움직임과 속도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장이나 가격이 과도하게 밀렸다가 되돌아오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가 줄어들고 의미 있는 구간만 깔끔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이 켈트너 채널은 가격이 채널 하단에 닿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매수 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터치한 뒤에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또는 힘없이 횡보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에서는 반드시 RSI와 함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RSI는 가격이 과도하게 눌렸는지 혹은 과열되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RSI가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30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이에요. 자, 이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이 켈트너 채널 하단에 닿거나 혹은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캔들의 저가가 하단 밴드를 명확히 넘어가는 형태가 가장 좋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밀렸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RSI가 30 이하의 선까지 내려와 있어야 돼요. 30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고 35나 40 근처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실패 확률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에서는 RSI의 30 이하 진입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RSI가 30 아래에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위로 돌아서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RSI가 30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면서 해당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구간입니다. 정리하자면 RSI의 반등과 양봉의 출현, 그리고 캔들이 켈트너 채널 하단에 위치한 상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 실전 매수 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가격이 켈트너 채널 하단을 이렇게 강하게 이탈을 했고 RSI도 30 이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이후 다음 캔들에서 RSI가 다시 32로 회복을 하면서 양봉에 출현을 했어요. 이는 단기 과매도 이후에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실전 진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매도 타점입니다. 매도 타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돼요. 가격이 켈트너 채널의 상단선을 닿거나 살짝 돌파를 했고 RSI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의 과매수 상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RSI가 70선을 다시 하향 이탈하면서 음봉이 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도 단기 되돌림을 노린 숏 진입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스캘핑이나 단타 눌림목 매매에 잘 맞고 5분봉이나 15분봉, 30분봉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장중에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혹은 하락 추세 중에 되돌림을 노릴 때 신뢰도는 더 높아져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보장에서는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켈트너 채널이 이렇게 평평해지고 RSI가 30에서 70 사이에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RSI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캔들이 이렇게 너무 작고 거래량이 받쳐주지가 않으면 힘이 없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절 기준은 단순합니다. 매수 진입 시에는 직전 저점 이탈, 매도 진입 시에는 직전 고점 돌파 시 바로 손절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략은 다른 보조 지표와도 조합이 잘 맞습니다. CCI나 MACD와 같이 활용을 하면 짧은 구간에서도 반등과 눌림 구간의 정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I와 MACD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켈트너 채널과 RSI 조합은 차트에서 아무 반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등만을 골라내는 전략입니다. 타점이 늘 애매하게 느껴졌던 분들이나 가짜 반등에 자주 속아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전략을 꼭 차트에 직접 적용해서 여러 시장과 여러 시간봉에서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황소차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